조금 몸이 아파서 한 30분 늦게 오픈을 했어요. 근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영업시간 준수를 부탁합니다. 배달원으로 일하는 금액이 자기 가게에서 장사해서 파는 것보다 이익률이 더 좋으니까 많이 남으니까. 소위 말하면 저희는 전쟁이라고 하죠. 반경 4km까지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쿠폰 계속 뿌리고 무료 배달하고. 매출이 1억 정도. 근데 임대료를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 이게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저희는 16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보통적으로 저희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은 한 14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는 영업시간이고 2시간 정도는 마감이나 개점하는 준비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365일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계약서예요? 예, 계약서에. 사람이 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슈퍼바이저랑 상의하에 쉬는 날은 정해서 쉬게끔, 예,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내 치킨 같은 경우는 쉬라고 해도 안 쉬어요. 왜요? 치열하니까. 하루를 드시면 내 손님들 빼앗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수익 구조가 너무 극악이니까 하루를 쉬면 그 타격이 엄청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365일 일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라 보니까. 물론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하루 장사해서 그래 네 말대로 얼마를 버는데 그냥 하루 쉬어라.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막 24시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12시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너무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분 지금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한 18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가게에서도 주무세요.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마진이 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건강이 나빠지는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상해요. 내가 이제 다 끝나고 청소 마무리할 때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하지? 근데 어디 매장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송기사가 와서 응급실 가셔가지고 이제 응급처치 받고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문을 12시에 못 열고서 뭐 늦게 연다든지 그러면 본사가 뭐라 그러나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타프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을 모니터링 한다 하더라고요. 이 지점이 몇 시에 열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조금 몸이 아파서 한 30분 늦게 오픈을 했어요. 근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쿠팡이츠에서. 쿠팡이츠였어요? 네, 영업시간 준수를 부탁합니다. 본사가 아니라 쿠팡이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모든 어플들이 뭐 가격, 최소 주문수, 영업시간, 할인 쿠폰까지 맞춰야지만 무료 배달 혜택을 줄 수 있어, 이거예요. 안 그러면 무료 배달 자체도 안 받겠다는 거군요, 배달앱이. 예.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소정의 이제 회원비를 내고 무료 배달 혜택을 받는데 저희는 그 혜택을 거꾸로 받으려면 저희의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바빠서 잠깐 어플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축구하는 날, 얼마 전에 이제 복날 이럴 때는 주문은 많은데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피크타임 정지예요. 그러면 저희 매장에 페널티가 또 있더라고요. 준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좀 관여를 많이 해요. 무료 배달 정책에 너희들은 빠질 수 있어 라고 해요. 자영업자분들이 통상적으로 40%를 재료비로 잡으세요. 그런데도 안 남는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저희는 50%가 넘으니까 무조건 푸차는 50%가 다 넘어요. 거기서 60%까지 많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재료비 갖고서는 계산이 안 되죠. 도저히. 예전에는 돈이라도 남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돈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정말 이게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평균적으로 보통 한 50% 정도였죠. 옛날에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 부담이 많이 없었는데 배달앱 수수료도 있지만 이제 배달비가 같이 나가는 것 때문에 부담이 많아진 거죠. 1억 팔아서 300 남겼다 이런 거 올린 분이 있었거든요. 300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죠. 지금 형국이면은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많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1억 팔아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군요. 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폐점을 하셨는데 거기가 1억 정도 남았어요. 매출이 1억 정도. 근데 임대료를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치킨집을 접고 다른 걸 오픈하셨어요. 다른 업종을. 매출 1억이 났는데도 예. 이익이 안 남아가지고 예. 딴 걸로 예. 전환을 했군요. 예, 그렇죠. 나를 갈아 넣어야 그렇죠. 버틸 수 있는. 버티는 거죠, 지금. 몇 배, 그것도. 몇 사람의 몫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많으니까. 프라닭 같은 경우에도 배달앱을 키면 8개, 9개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혈 경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프라닭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를 이제 할인을 누가 해주느냐, 얼마나 더 가성비 있게 더 싸게 먹느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플랫폼들은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쿠폰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소위 말하면 저희는 전쟁이라고 하죠. 배달 플랫폼 안에서는 온라인 영업 구역이 없어요. 쿠팡이츠나 배민배달은 반경 4km까지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쿠폰 계속 뿌리고 무료 배달하고 리뷰 이벤트도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의 메뉴를 리뷰 이벤트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포장 할인도 뭐 많은 금액으로 5,000원 할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으세요. 예전 같은 경우는 같이 싸워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지금 솔직히 그러시지도 못한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같이 죽는 거니까요. 근데 점주님들은 힘든 거죠. 출혈 경쟁을 해야 되고 쿠폰을 뭐 1,000원 걸던 걸 3,000원까지 걸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남는 걸 오로지 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구조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일단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고요. 저희 매장에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좀 영향이 있으니 좀 그렇게 넘어가라 하고 이제 본사가 손실보상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안 해주죠. 거의 안 해요. 저희가 손실하는 부분은 딱히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묻기는 해요. 어떠한 상황인 건지. 하지만 중단에는 고객한테 사과하라. 좋게 끝내자.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점주님들도 그래야지 또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시끄럽지 않게 해결하는 게 우선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의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 다 해결을 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진짜로. 억울한 클레임도 많겠어요. 엄청 많죠. 정말로. 그런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머리카락 색깔이 틀린데? 뭐 노란색이 있어? 저희는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고 손님들이 또 야근 상술로 인해 가지고 막 저희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본사에서는 신규 매장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폐점하고 신규 매장이 들어오면 오히려 돈을 더 버니까 본사는. 그렇죠. 옆에 매장에 더 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1억을 팔게 되면 그대로 1억을 팔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그걸 좀 생각해서 내줘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계약서 상에는 여기는 내줘도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갑자기 급감하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프라닭이니까. 오, 저도 불안해요. 저도 이제 한 3년이 남았는데 어저께 이제 다른 매장 점주님이 전화를 하셔서 12월 달이 재계약인데 내용 증명이 왔대요. 리뉴얼을 해야 되나? 이전을 해야 되나? 10년 가까이 오면은 이제 리뉴얼 하세요. 네. 이런 요구가 많군요. 예. 거의 리뉴얼을 해야 되죠. 심지어 뭐 간판 갈아야 되고 안에 내부의 시설이 노후됐으면 또 바꿔야 되고 매장이 조금 작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전을 조금 권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재계약 일정 10년 아니어도 재계약 일정 도다르면은 잠잠히 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솔직히 인테리어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정도 됐으면. 이제 근데 그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근데 장사가 정말 잘 되고 본사의 관계가 정말 좋다고 하면 리뉴얼이 뭐 얼마가 들어가든 하겠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느껴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주님들이 많은 거겠죠. 상사가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있는 점주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민원이나 쿠팡을 타면서 자기가 오토바이 라이더가 돼가지고 수익을 메꾸는 상점들이 거의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만약에 5천만 원 이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 배달을 하셔야 돼요. 남의 가게 배달. 남의 가게 배달도. 근데 더 많이 남아요.
이 배민원하고 쿠팡이 지금은. 배달원으로 뛰는 게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배달원으로 일하는 금액이 자기 가게에서 장사해서 파는 것보다 이익률이 더 좋으니까 많이 남으니까. 진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많게는 뭐 오늘 프로모션 뭐 이런 거 적용받아서 25만 원 벌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진짜 울컥해요. 배달로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제 마진이 좀 생겨나고 우스갯소리로 비드 쓰면 배달해라. 그게 제일 빨리 버는 방법이다. 12시간, 15시간 타면 뭐 30만 원 번다.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매출에 얼마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3개월치를 내야 되거든요. 그만두려면요? 예, 그만두려면. 계약 기간 2년을 안 채우면 예,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있어요.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도 나오니까 그 금액을 내고서 그만둘 수가 없죠. 창업을 시작하고 오픈을 하면은 폐업도 못해요. 마음대로. 양도양수도 못하고 위약금 때문에라도 불안에 살고 계시죠.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만두겠다고 하는데도 위약금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는 거는 좀 맞아요. 위약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얼마 정도? 3개월 물류의 평균수를 1로 나눠가지고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하거든요. 몇백에서 몇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또한 힘든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뻥 매출을 해서 탈출을 하는 건가 그런 방법을 자꾸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쟁이 같은 분차인데도 막 싸움까지 가요. 진짜로. 뻥 매출을 이렇게 해서 팔고 나가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지점은 피해를 보는 거죠. 같이 또 쿠폰을 달아야 되니까. 이게 또 커져 나가요. 바이러스처럼. 옆에 지점, 옆에 지점, 옆에 지점. 그래서 관악구 전체는 진짜 지금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쿠폰 전쟁이고. 쿠폰 전쟁.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도 거기는 마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로. 그러게요. 2만 원 팔아가지고 3천 원 남는데 거기다 쿠폰 달아가지고 쿠폰으로 하면 달아서 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배민원을 하시는 거예요. 쿠팡이나. 거기 사장님들은 다 헬멧 쓰고 계세요. 가면. 배달 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저희 지역도 평화로운 지역은 아니에요. 쿠팡 이츠나 배민 배달에도 쿠폰이 다 걸려 있고 마진 포기하고 뭐 3,000원 쿠폰 혜택을 많이 주고 무료 배달도 주고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1,000원이라고 하면 그 이상도 이제 노출시켜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권리금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도저히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면은 진짜 헐값에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도 많이 안 되죠.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감사한 거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은 진짜 감사한 거죠. 매출이 만약에 1억을 파는 매장이면 원리 1억을 받았어요. 1억 이상을 권리금을. 근데 지금은 1억을 판다 해서 1억을 권리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BBQ BH는 1억을 판다고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해도 나갈까 말까? 프라닥은 1억 정도 나가는 매출 매장이다. 저희는 그래도 한 4, 5천은 받지 않을까요? 4, 5천. 예, 저희는 아무래도 쿠폰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촌은 또 얘기가 틀려져요. 1억이면 1억을 받아요. 지금도. 그리고 쿠팡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거죠. 플랫폼을 안 하니까. 편리성이죠.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교육을 받고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있어서 제일 유리한 부분이죠.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하고 인기가 있지만 지금은 그 인기가 조금 사그러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본사들은 알고 있어요. 각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지금 들어오면은 다 마진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 파이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금 구조에서는 모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양심적인 프랜차이즈라면. 외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거기에서 점주님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자영업자분들만. 지금은 말려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 힘듦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 들어오시는 건 자살행위랑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킨집은 안 하는 게 정말 이 시국에서는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정말.